지금은 돈 벌 시간 엘리트 앰비션입니다. 오늘은 한경 지코노미 이승용 기자님의 집값 반등했다고 갭투자 2년 뒤에 터질 폭탄일 뿐, 이거에 대한 기사를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죠. 인터뷰 딴 거는 이강수 미래에셋증권 수석연구원, 이분 지금 방송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튜브 각종 매체에서 많이 나오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신 건데, 뭐냐면은 최근에 집값이 많이 좀 반등한다는 그런 기사를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22년부터 쭉 내려왔는데 최근에 이제 약간 꿈틀거리는 현상을 보인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집값 반등에 대해서 이거는 일시적 현상이다. 앞으로 15%는 더 내릴 여지가 있다. 이 말이 포인트는 이거고, 야, 그렇다면은 집을 언제 매수하냐, 그런 걸 봤을 때 이강수 이 수석연구원 인터뷰 내용은 그겁니다. 전세값하고 그 다음에 거래량, 집에 대한 거래량이 계속 늘어난다, 그 말인 거죠. 추세적으로 이 회복이 될 때 집값에 대한 올라가는 매수가 그때 포인트가 맞다라는 게 이 기사의 논점 포인트입니다. 먼저 포인트고, 뭐 다 이런 설명이에요. 이런 설명드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바닥은 2025년께 바닥이 될 것 같다. 지금은 23년이죠. 23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뒤에는 그 정도가 바닥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이게 우리가 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 연구원님도 신은 아니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신은 아닙니다. 정확히 맞출 수는 없어요. 맞출 수는 없어.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분할 매수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왜냐면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흘러가는 게 있잖아요. 사실 이게 어느 게 바닥인 걸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전적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할로 매수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평균을 약간의 최소한의 안전마진을 갖고 가는 게 분할 매수의 장점이 있겠죠.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자, 그러면 부동산에서는 사실, 자, 여기서 말한 것처럼 전세값 올라가고 거래량 회복하고, 사실 이 포인트가 될 때 우리가 집을 사야 되는 포인트가 맞다. 그렇게, 이건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과연 여기서 중점 포인트는 이 매수 포인트 시장을 초보자인 혹은 일반인들이, 여러분들이 과연 이걸 맞출 수가 있냐는 거죠. 사실상 신이 아니고선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심지어 어떻게 맞췄다고 해도 그때 한 번 정도는 맞출 수 있겠죠. 근데 과연 이게 지속이 돼서 2번, 3번, 4번 이게 지속이 되냐 말이죠.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첫 번째 운이 좋아서 터질 뿐이지, 2번, 3번, 4번 그런 사이클을 계속 돌 때마다 사고 팔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될까? 저는 분명히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자, 뭐냐면은 어차피 주식과 부동산은 이렇게 사이클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간다 치면은 결론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저점이다 싶고, 이게 바닥이란 확신은 없지만 어느 정도 될 때 싶으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공부한 걸 토대로 한 번쯤은 약간 리스크를 안고 위험 요소를 안고 한 번쯤은 가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야, 그러면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네가 책임질 거야? 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있어요. 모두가 다 확신을 찾고 환히 찼을 땐 그때 사실 의심해 봐야 될 경우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어떤 전문가들은 지금 이강수 이 전문가님도 마찬가지로 더 내려간다. 또 어떤 전문가들은 더 올라간다. 전문가들도 여러분 50대 50으로 나눠지는 상황입니다. 50대 50으로 전문가가 나눠지고, 누가 지금 맞출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맞추기도 쉽지 않은 그런 애매모호한 상황이 지금 발생되는 게 요즘 시장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혼돈의 시장인 거죠. 그래서 이때 사실 베팅을 한번 해주는 것도 괜찮다.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대출을 끼고 월세 세팅을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내가 대출 이자를 내지만 내가 월세를 받기 때문에 지그재그를 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집값이 조금 내려가더라도, 내가 산 매입가 대비해서 조금 내려갈지라도 자유롭죠. 왜? 내가 월세를 받고 있고 대출 이자 그만큼 갚아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시세가 하락하더라도 다시 반등을 하게 되면, 다시 올라가게 되면 심적으로 부담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전세를 낀 투자를 하더라도 지금 사실상 여러분들이 좀만 발품 팔아보시고 좀만 여러분 갖고 있는 그런 자원내 최적화된 가성비 좋은 그런 매물들 찾아보기 너무 좋거든요. 지금 여러분 좀만 진짜 활동 범위를 좀 넓혀주시고 찾아보신다면 정말로 진짜로 살 거 너무 진짜 너무 많아요. 진짜로 괜찮은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잔금 시기 맞추기도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가서 내가 지금 매수자 확실히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조건, 내가 지금 뭐 원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얘기했을 때 매도자 분들께서 분명히 들어줄 의향도 있고 해줄 거예요. 분명히 공인중개사 분들도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래를 체결하기 위해서 분명히 매도자와 매수자 중간에 그런 거래 협의점을 조율을 할 거기 때문에 매수자분께서는 본인이 원하시는 조건에 전세든 월세든 매매든 뭐가 되든 간에 그거를 매매 패턴에 대해서 녹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실상 모든 걸 맞출 수는 없어요. 이게 2년 뒤에 15% 빠진다. 좋아요. 말은 좋은데 이 말만 듣고 여러분 이 기사 100% 표면적으로 믿고 여러분 25년까지 갔는데 집값 올랐게 되면 어떡할 거예요? 이 수석연구원님 탓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분은 이 사람의 주장을 했을 뿐이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을 거고 집값 오른다는 분들은 오른다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적어도 집값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25년에 내려간다 하더라도 15% 빠졌어요. 23년인데 25년에 여러분 살 수 있어요? 가요? 2년 뒤에 살 수 있냐는 말이죠. 다시 반문을 펼쳐봤을 때 분명히 못 사는 분들이 굉장히 꽤 많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23년에 집을 샀어. 내가 용기를 얻고 집을 샀는데 올랐어요. 좋죠. 당연히 좋죠. 이건 뭐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근데 문제는 25년까지 집값 빠졌어. 야, 그럼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한 번쯤은 저도 물론 경험해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집값을 사서 내가 산 매입가보다 25년까지 2년 뒤에 하락을 하고 다시 반등을 한다 치더라도 여러분 25년, 26년, 27년쯤 되면은 여러분들이 원했던 그 매입가 대비했을 때 이거 정말 최악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분명히 매입가 대비 근접하게 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손해는 아니겠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물론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기회비용을 다 날릴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좀 얻게 되는 게 많을 거예요. 이 투자는 확실히 내가 돈을 들어갔을 때 내가 돈을 단돈 뭐 1,000만 원, 1억, 10억을 들어갔을 때 분명히 얻을 수 있는 게 많거든요. 내가 투자를 안 하고 그냥 브리핑으로 그냥 이게 입으로 글로 떠드는 거하고 내가 실제적으로 투자 시장에 돈을 들여서 집중적으로 빠져드는 거하고는 얘기가 완전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차원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겪어버리면 여러분들이 투자의 그 메커니즘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몸으로 경험으로 노하우로 축적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더 투자 다음 방향 투자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다. 저도 사실 이번 2022년 그 다음에 23년 돌아오면서 이런 겪어보지 못했던 특히 22년의 그 격동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 배웠거든요. 보면 저도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좋은 것들도 하나씩 좋은 것도 있겠지만 안 좋은 것도 있겠죠. 물론 이제 세네 개는 당연히 안 좋은데 이거 역전세에 대해서 대응하는 법도 차근차근 배우고 저번에 노하우를 쌓고 있는 상이거든요. 사실상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전문가라고 하지만은 사실상 이런 기사에 안 나오고 그냥 뭐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실제적으로 그냥 방송 안 뛰어들고 그냥 현장에서 그냥 묵묵히 하시는 전문가들, 진짜 찐 전문가들 많이 보거든요. 저는 현장에 많이 돌아다니면서 그분들하고 많이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놀라운 분들 정말 많습니다. 진짜로 시장에서 뛰어들면은 이런 소리 못 할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표면적인 거를 너무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과연 진짜 내가 원하고 있는 그런 본문에서 펼쳐지고 있는 게 과연 뭘까?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지금 이 시장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뭘 원하는 걸까?
그곳에서 근본적으로 한번 해결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됐으면 좋겠다. 결론적으로 2년 뒤에 이렇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바닥이란 타점을 잡으려고 하지만 잡을 수가 없다. 그게 제 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시장에 계속적으로 계속 기회를 노려야 돼요. 기회를 노려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저 또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조금은 제 3의 시각으로 봤을 때 어떤 게 여러분들에게 금전적으로 단 한 푼이라도 도움이 될지,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엘리트 앰비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